세 분의 대통령을 뭐 이렇게 비교한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만은 가까이서 바라본 입장에서 세 분의 대통령을 좀 비교해 본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제가 당대표가 돼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날 저는 여러 현안을 논의하다가 약간 그 민감한 문제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은 저분이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가르쳤어. 그분을 알려드리니까 중국 사람 대부분이 저분을 존경하고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살아온 삶, 그분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나라의 품격을 높여놓으신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주 소탈한 권위로 국민의 격을 높여놓으신 분이에요. 나라의 격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격은 노무현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직 남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국민과 함께 하신 대통령. 네. 가장 그 고통스러운 국민이 있는 곳에 수행원 없이 혼자 가시잖아. 네. 국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인 거죠. 네. 그럼 좀 아쉽거나 뭐 서운한 점이 있다면 있습니까? 세 분 다 훌륭하시긴 훌륭한데. 아쉬운 점 많죠. 아 그래? 뭐 본인한테. 김대중 대통령님은 보고 지리를 좋아하세요. 복지리. 추위 형 같이 와서 먹어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이제 발탁이 됐구나 하고 기분 좋아서 옆에 가면은 저한테 콩나물을 많이 건져주셔요. 아 제가 나물을 좋아하는지 식성도 알아보시고 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으면 그거 농약 콩나물이거든. 그래서 나는 안 먹어. 몸이 안 좋으니까 빼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그 고기 국물 다 드시고. 콩나물은 다 먹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먹다 말았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뭐 좀. 저보고 돼지저금통 주면서 이거 채워서 오래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안 했구만. 이거 들고 대통령 선거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나 대통령 안 뛸래.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글쎄 내가 돈을 줘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표현이 없어요. 제가 그 조계사 앞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저 후보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낮에도 문재인 밤에도 문재인 하다가 그만 잠꼬대도 문재인 해버렸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웃든가 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추다라크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여 추다라크는 어떻게 해서 생긴 별명입니까? 그때 DJ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반 DJ 정서가 강한 제 고향 대구에 갔어요. 유세 차량을 만들어서 마이크 잡고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당원들이 막 말리는 거죠. 안 됩니다. 유리창 깨는 사람도 있고 돌 던지고 돌 맞으시고.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97년도) 그때 당시 지역 감정은 굉장했잖아요. 네.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제가 3개월 동안 부산을 못 갔어요.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TV에 인터뷰했던 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아주 대단했잖아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것들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안으로 정치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분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정치 입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 실망. 왜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정치하러 가러 가지. 그분 왜 물어보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시대에 빚진 마음 네. 또 인생을 건 그런 심정으로 사표까지 내고 왔건만 이분은 노인이시니까 깜놀하셨구나. 엄청 놀랐죠. 네. 낙낙장송처럼 민주주의를 지킨 낙낙장송처럼 뭐 온갖 고초가 느껴지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나오시고 이 의자를 스스로 당기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런 거니까. 근데 왜 따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중국집인데 네네. 중식은 이렇게 하나씩 요리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식욕을 보니까 안심이 됐어. 저는 믿고 따라도 건강하시구나. 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2시간을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신다는 거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계실 때 그 문화예술인들을 청와대 초대를 했어요. 한 300명을 초대했는데 쫙 줄을 서가지고. 근데 아무도 대화는 안 하시더라고요. 악수할 때. 저랑 대화를 했어요. 그래가 제가 자리에 딱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막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다 이렇게 하시다가 딱 내가 오니까 딱 귀에다 대고 딱 하세요. 그리고 딱 떨어지니까 내가 완전 실세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내 자리에 오니까 내가 딱 앉았으니까 무슨 얘기했어? 뭐라 그래? 뭐.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다음 이제 별명을 이제 보면 이제 그 돼지 엄마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저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관련된 별명입니까? 그렇죠. 네. 검은 돈을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서 선거 치르던 것을 국민들의 깨끗한 소액 헌금으로 치르자 하는 것이 희망 돼지 사업입니다. 돼지 저금통으로 당선되면 이것은 세계 신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담하게 된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가을 무렵에 이제 방을 쭉 돌면서 도와달라 그래도 후보 바꿀 생각만 하고 덮게 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좌고 우면을 안 하거든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후보님. 우리 당 후보인데 최고위원이 당연히 도와야죠.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뭐 다 도와달라 그러면 후보가 밥을 잘 안 산다, 스킨십이 부족하다, 뭐 잔소리가 그렇게 많더래요. 나 좀 저렇게 좀 도와주세요. 뭐 스킨십도 없고 말이야. 뭐 갑자기 찾아와 내가 도와주겠어? 나한테 그렇게, 전화 몇 번 했냐 그러고 뭐.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구나. 뭐 갑자기 말이야 전화 한 통 없다고 갑자기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서 하시라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아니 당연히. 무슨 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겁니까? 뭐.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국민 경선으로 뽑은 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후보 바꾸라 소리도 안 했는데 국회의원은 이해관계로 유불리로 바꿔놓으면은 이 다음에는 국민 경선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여기에 올인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지극히 뭐 원칙적인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본인 어떤 소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1년 만에 탄핵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얘기하자면 참 가슴도 답답하고 길어요. 아 그래요? 들으실래요? 뭐 그걸 들으려고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저 차때 술로 생각할 수밖에 그게 무슨 많은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그죠? 그래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근데 다 마셨는데 안 채워주고. 엄미자 조금 주세요. 2004년 3월 12일 정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는 그야말로 중대한 일이 결정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네. 초반에 계속 반대했다는 게 12년 만에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네. 찬성으로 돌아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는 제가 이 한 지지자를 놓고 이혼하는 부부처럼 물고 뜯고 이렇게 끝까지 겨누겠다 하는 이 짓은 하지 말자. 그건 탄핵은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바뀐 것은 이제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해도 당론으로 이미 하기로 돼 있었고 공천을 갖고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압박을 하는데 감옥에 가 있는 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있는 분들한테도 탄핵소추 발의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엄마들이 수띠가 껌디나무래나 이런 말 자주 듣잖아. 대통령 잘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려면 깨끗해야 된다. 그 사람들 이름을 얹지 마라. 나는 내가 지킨 당을 명예롭게 할 의무가 있는 최고위원이다. 내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탄핵 소추 이후에 이제 대국민 사관 이후로 그 15km, 2박 3일 동안 그 삼보 일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거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죠. 네. 민주당은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삼보 일배까지 하면서 호남 표심을 막판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주었고 당이 그 정치적 결정을 틀리게 한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책임진다는 게 뭐 말로 책임집니다 하면은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럼 말이 아닌 다른 방법,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인데 저로서는 삼보일배였던 것인데 저도 뭐 사실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네. 그렇죠. 15km면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로서의 사과가 아닌 어떤 사과는 목숨을 내놓은 것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삼보일배를 하게 되면은 하다가 중단하면은 쇼했다라고 할 것이어서 이제 정치 생명이 죽는 것이고 끝까지 가면은 이제 실제 목숨을 잃는 것이고 이제 그렇죠, 그냥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단하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중간에 좀 말리고 그런 사람도 다 말렸죠. 저 자신 빼놓고는 다 말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진정성을 보인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혈압이 60 이하로 막 내려가고. 병원에서 앰뷸런스 대놓고 있으면서 말렸죠. 네. 솔직히 단식하는 것보다도 삼보일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단식을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지만 이건 계속 아니 그 대한민국 단식인들이 이제 반추 운동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고요. 아니 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게 그 몸에 어떤 그 후유증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사실은 그 이렇게 녹화도 자시에 대해서 했는데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환자를 바꿨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 그죠. 근데 그 삼보일보의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해가지고 저렇게 막 삼보일배 할 정도라면은 야 탄핵을 주도했다 분명히. 그래서 이미지가 더 강해졌어요. 그걸로 그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삼보일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뒤 맥락을 모르는 분들은 마치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강하게 주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책임까지도 지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는 조직인으로서 이 당 전체가 당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의 사이에는 그 당시나 그 후나 뭐 오히려 대통령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소신이 확고한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후에 그리고 이제 프로 탄핵너, 한탄두, 탄핵의 여왕, 탄잘알, 탄핵 소추비에 이런 별명이 많단 말이에요. 한탄투는 해석이 안 되네요. 다른 건 한탄두는 한 번 정치 인생에 탄핵을 두 번이나. 이런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 킹메이커로 세 분의 대통령 탄핵시켰지만 탄핵도 두 번을 강요했어요. 이 두 번째 탄핵은 좀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그
희망사항, 네네네. 바람, 어떤 논거를 제공했죠. 네. 탄핵 심판의 완결이 되게 어려울 거다, 오래 갈 거다,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잘하면 1월 말에도 끝날 수가 있다. 행상 책임이다, 이른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행상 책임이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헌법 용어인데 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태도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태도 책임을 보는 거다. 그때 이제 좀 달라졌어요. 결국은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론으로 갔죠.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별명이 탄핵에 관한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래도 그 엄마가 달린 돼지 엄마예요. 아, 돼지 엄마. 저는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느와르 메이크가 이야, 아주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책 만들 때 앞에다가 이게 몇 명 그대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 비슷하게. 판사 시절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촉과는 깐깐한 판사로 소문이 났었는데 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깐깐한 판사였습니까? 판결이 아주 뭐 좀 그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네네네. 정의를 세워야 되는 그 사법부가 자칫하면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제 기준, 법과 양심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제가 고려하지 않겠다. 법원장이 뭐라고 하든 제가 개념치 않고 딱 내 소신대로. 이 윗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시죠? 거북하다. 그러면 혹시 너무 소신대로 하게 되면 윗분들이 이렇게 보고 다른 데 좀 보내야겠는데? 그래서 갔습니까? 네네. 나라도 보냈습니다. 밑에서 너무 소신 있으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가사부 재판하라고. 가사부요? 네, 가사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뭐 이렇게. 소신이 없는. 그죠? 제 소신이 필요 없는. 아니, 부부가 살기 싫다는데. 야, 너는 꼭 살아야 돼. 안 돼. 이런 내 소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 계셨군요. 그럼 정치인으로 입문해서도 대쪽 같은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모 기업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 따르면은 돈 안 받는 정치 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는데 실례지만 정말로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안 준 겁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아무도 돈을 안 주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은 받습니다. 많이 광고해 주세요. 합법적인 거? 그렇지. 합법적인 걸 받는데 비공식적인 거. 이른바 이제 사과 상자 비슷하게. 그거만 하면 지금. 골프백에 막 씹어가지고 쌓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만져보기가 겁나죠. 수리금은 이렇게 놓고 가거나,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이제 놓고 가고, 나중에 놓고 갔다라고 그러면 이제 따로 이렇게 불러서 이건 받을 수 없다. 이제